오늘도 할 일 앞에서 미루다 시작하셨나요?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 후회했나요? 일단 조금 쉬고 시작하자. 이 한마디면 하루가 사라집니다. 하루 평균 3시간 반. 사람이 하루 미루기에 쓰는 시간입니다. 1년으로 치면 55일이에요.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손이 안 가고 밤이 놓으면 또 자책하고 뇌가 해야 할 일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3시간 반을 미루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숲에서 뱀을 마주치면 도망가거나 얼어붙게 돼 있습니다. 할 일 앞에서 딴짓을 하는 것도 뇌에서는 뱀을 마주치는 것과 같은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만드는 게 편도체라는 영역인데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발견하면 도망가 또는 멈춰 신호를 보내요. 뱀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할 일이 왜 위험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발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요. 잘못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시작했는데 막히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편도체는 이걸 진짜 위협으로 처리해요. 감정적 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발표를 망치면이 뱀에 물리면 이랑 같은 신호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도망쳐요. 폰을 들고 유튜브를 켜고 냉장고를 엽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갑자기 안 하던 방 청소 한 적 있지 않나요? 빨래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하죠.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뇌가 시험이라는 큰 위험에서 도망치면서 덜 위험한 일로 향한 겁니다. 안전한 선택지라 마음도 편해진 거예요. 하지만 게임은 안 미루잖아요. SNS도, 맛집 검색도, 쇼핑도 미루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위험하다고 감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일도 없고 결과가 두렵지도 않고 보상이 즉시 오는 일에는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건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편도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일만 미루는 겁니다. 뇌에는 그래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전전두엽이에요. 계획하고 판단하고 충동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편도체가 도망가 라고 외치면 전전두엽이 아니야 해야 해 라고 잡아줘요. 근데 이 싸움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편도체는 자동이에요. 에너지가 거의 안 됩니다. 전전두엽은 의식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미 결정을 많이 한 날이면 편도체한테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미루는 이유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UCLA 심리학과 허시필드 교수팀이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면서 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10년 뒤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10년 뒤의 나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지금의 나를 떠올릴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떠올릴 때와 같았어요. 뇌가 미래의 나를 나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남으로 인식합니다. 내일의 내가 하겠지. 이 말이 쉽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일 고생할 사람이 남이니까 미루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미루는 걸까요? 독일 루르 대학교에서 264명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미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비교했더니 미루는 사람의 편도체가 물리적으로 더 컸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더 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더 크게 위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의지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매번 자책하셨을 텐데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큰 사람은 평생 미루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편도체를 속이면 됩니다. 편도체가 반응하는 건 크기예요. 할 일이 크고 막막할수록 쉽게 위험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위험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작게 쪼개면 돼요.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위험입니다. 막막하고 잘못 쓸까봐 두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편도체가 바로 반응해요. 근데 파일을 열자는 위험이 아닙니다. 실패할 게 없거든요. 한 줄만 쓰자도 위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아까 말한 전전두엽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시작하고 나면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여기에 환경까지 갖춰지면 더 강력해집니다. 편도체가 도망가 라고 했을 때 도망갈 곳이 편하면 바로 도망가잖아요. 폰이 바로 옆에 있고 SNS가 열려 있고 소파가 보이면 뇌는 당연히 그쪽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만들면 돼요. 폰은 다른 방에 두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 열어놓고 앉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이 불편하면 결국 눈앞에 있는 파일이 제일 쉬운 선택지가 돼요. 그래도 도망가서 딴짓을 했다면 다시 원래 환경으로 돌려놓으세요. 폰을 다시 다른 방에 두고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도망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편도체를 속이는 것과 환경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의지력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작게 시작해보세요. 편도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시작만 하면 뇌가 알아서 따라옵니다.